예, 반갑습니다. 도봉구 비전 출입 추진단 위원 여러분, 선거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거의 한 달 정도 또 중간에 좀 휴식기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다시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시 시작하시는 지점에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고민할까라고 생각을 좀 해보다가 결국은 우리가 동비전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은 행복, 목표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고민 끝에 도봉구 행복 비전을 위한 안내 자료라고 해서요. 오늘은 우리가 우리 동네 행복을 한번 조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요. 우리 허종 선생님이 또 워크숍을 진행을 해주실 텐데 제 강의는 그 행복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안내하기 위한 사전 그런 공부 학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도봉구 행복 비전을 위한 안내 자료입니다. 저희가 이제 결국 비전을 세우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서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비전은 뭐 서로 표현은 다르고 단어는 다르게 쓸지 모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주민들의 행복, 주민의 행복도를 어떻게 높일 거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들을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비전은 주민의 행복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제가 전에 기업의 비전들 몇 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기업의 비전이야 당연히 뭐 매출액이라든지 뭐 이윤이라든지 이런 양적인 성취 중심이겠지만 지역 비전은 주민의 행복이라는 질적 측면을 중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행복이 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좀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주민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어떻게 보면 화두처럼 잡고 가야 될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전 세계적으로 행복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전 세계에서 유엔과 OECD가 모두 행복조사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제기구인 유엔과 OECD가 모두 행복조사를 발표하고 있고요. 또 혹시 아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저희 대한민국 헌법 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국내에 한 100여 개 가까운 지자체가 주민 행복을 비전으로 지금 선포를 해놓은 상태이고요. 국회에서도 이런 모임들이 결성돼 있는 상황이고 지방정부 협의회에서도 이제 행복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이런 협의회가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 도봉구 상황이 어떤가를 조금 살펴보니까요. 이건 뭐 제가 조사한 건 아니고 국회 미래연구원이라는 곳에서 발표한 내용인데요. 행복 지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도봉구가 저기 위쪽에 보이는데 B에 있다. 하위 20%에서 40% 정도에 있다라고 하는 이런 지금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 도봉구는 그렇게 행복도가 높지 않은 곳으로 언급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물론 이런 자료는 너무 그렇게 막 뭐랄까 이 자료가 딱 맞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와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런 지표와 데이터가 도봉구도 그렇지만 뭐 제가 살고 있는 강북구도 그렇고 은평구, 강서구, 중랑구 이런 지역들처럼 조금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지역들에서 좀 낮게 나타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게 딱 이게 딱 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약간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서울시가 사실은 매년 조사하는 서울 서베이라고 하는 이런 자료 조사가 있는데요. 이 자료에는 매번 얼마나 행복하냐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을 합니다. 그 10점 척도로 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서울시는 그 녹색선이고요. 도봉구는 빨간선인데 2016년까지는 2010년을 제외하고 거의 그 서울시보다 조금 낮았습니다. 그런데 2017년, 18년, 19년 도에는 서울 평균보다 도봉구가 더 행복한 걸로 조사가 됐어요. 반면에 2020년에는 작년에는 서울 평균보다 조금 낮은 걸로 나왔는데요. 이런 것들을 놓고 살펴봐도 물론 이전보다는 도봉구가 예를 들면 지난 17년, 18년, 19년에는 서울 평균보다 행복도가 높았지만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는 서울보다 조금 행복도가 낮은 걸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민들 전체를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일부 시민들만 참여해서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역시도 뭐 무조건 이러니까 도봉구는 서울보다 행복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참고용 자료로 봐주시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역시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 행복 관련해서 연구를 좀 해보니까 한 4가지 정도의 이 명제가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행복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이제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사실 행복은 흔히 되게 심리적이고 뭐 전쟁이라도 행복할 사람은 행복하다. 뭐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행복이 매우 개인적인 거라고 뭐 얘기들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렇지 않다. 전쟁이 났는데 혼자 행복한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 사회적 관계망의 일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족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하고요. 우리 동네가 행복해야 또 내가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행복은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성취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사회는 참 열심히 개인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사실 반복해서 했습니다만 다들 아시겠지만 이 개인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코 혼자의 노력으로는 달성될 수가 없고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들, 좋은 동네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마을이 안전하고 학교가 안전하다라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마을이 좀 불안하고 예를 들면 학교가 좀 예를 들면 뭐 이런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걸로 예를 들면 너무 심한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된다라고 하면 그 학생은 행복할 수가 없겠죠. 행복은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개인의 노력만으로 성취될 수 없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행복은 사회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뭐냐면 주거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인프라나 공공 서비스가 되게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착이 됩니다.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좋고 교통 환경이 좋은 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좀 더 행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뭐 신뢰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한 또 관계망이 풍부한 사람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요. 지금까지 행복의 가장 큰 요인으로 생각했던 게 경제적 요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이 많고 재산이 많은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최근에 나온 연구들을 좀 살펴보니까 그 요인들을 완전히 경제적인 요인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행복은 정말 다양한 요소들의 어떤 종합적인 예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고민돼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따 워크숍 하실 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게 될 텐데 한 번쯤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좀 사회적인 것들에 대한 많은 영향들을 받고 있구나. 관계망이 중요하구나. 경제적인 요인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경제적인 요인들도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을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동네 비전, 동네 행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이 행복 불평등을 해소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우리 사회가 요즘 공정이라는 가치가 되게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요. 행복 영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복 불평등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요. 국내에서는 65세 이상 노인하고 10대 청소년이 되게 행복도가 낮은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취약계층이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렇게 좀 경제적인 취약계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인구 집단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는 평균적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10대 청소년이 좀 낮은 걸로 나옵니다. 행복 평균주의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평균 행복도가 높으면 행복한 거냐라고 사실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행복도가 낮은 사람의 행복도를 높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게 반평균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성적이 높은 학생의 성적이 더 높아지는 것보다는 성적이 좀 낮은 학생들의 성적이 높아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낮은 사람들의 행복이 높아지는 게 전체 행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 동네 행복 역시도 위원님들처럼 이미 행복하신 분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행복도가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분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 또는 뭐 불행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건 이제 언젠가는 행복해질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복도를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한 측면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동비전 수립할 때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는 이제 몇 개 요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이제 기존에 나와 있는 연구들을 조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개 요소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관계와 행복이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2017년에 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니까요. 행복은 예를 들면 개인은 건강, 가정은 재정 상태와 결혼 만족, 사회는 전반적인 사회관계 만족 및 직장생활 만족, 환경에서는 일자리 취업기회 만족이 중요했는데 뭐니 해도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관계에서의 만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 시민 한 1,87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보니까 결혼, 사회관계, 직장생활 같은 것들 이런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면 되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직장생활에 가서 동료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고 상사, 뭐 후배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으면 행복하고요. 결혼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관계가 좋으면 또한 행복합니다. 사회관계는 예를 들면 친구라든지 이런 지인들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역시 행복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자본과 행복인데요. 사회적 자본이 많을수록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체가 탄탄한 곳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본은 이 자체로 이제 활발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자원으로 활용되기도 하고요. 또 사회적 자본이 많으면 구성원 개개인들이 행복합니다. 쉽게 말하면 동네에 다니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동네가 안전하고 서로 믿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공동체 이런 곳이 결국은 행복한 곳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장소의 번영에서 사람의 번영으로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무조건 쉽게 말하면 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든지 개발 사업을 한다든지 그래서 장소를 잘 만들어서 예를 들면 그러면 발전한다라고 하는 논리였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는 사람이 번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사회적 자본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응답하라 1988 이런 드라마를 보면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더 쉽게 말씀드리면 동네에서 예를 들면 동네 구멍가게 뭐 아저씨가 예를 들면 아저씨랑도 알고 철물점 아저씨랑도 알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서로 관계망이 좀 서로 알면 동네에서 나와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노는 것도 좀 더 안전하고 부모님들도 좀 이렇게 말하면 안심하고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이 나가 노는 것들을 이렇게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이게 사회적 자본이 행복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구나 하는 것들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교통과 행복인데요. 실제 조사를 해보면 통근 시간하고 행복은 반비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근 시간이 길어질수록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도봉구 통근 직장인들의 행복 조사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보면 전체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21등 그게 높은 편이 아니죠. 승용차로 다니시는 분들은 조금 높고 대중교통으로 다니시는 분들은 25개 자치구 중에서 사실 24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도봉구는 교통이 좀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과 행복인데 몇 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구 밀도가 높아질수록 개인의 행복 수준이 낮아집니다. 즉, 좁은 공간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면 개인의 행복 수준이 낮아진다. 그러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사회적 거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조금 이렇게 서로 간에 여유가 있는 공간들이, 상대적으로 행복도가 높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보행환경 만족도가 높아질수록 행복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보행로가 널찍하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고 이런 곳이 행복한 곳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면적과 녹지 만족도가 넓어질수록 행복하죠. 그래서 동네 안에 공원이 있고 녹지가 만족할 수준으로 있으면 그러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또한 행복합니다.
이제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우리 동네는 어떤지, 우리 동네 보행 환경은 어떤지, 우리 동네 공원 면적과 녹지 만족도는 어떤지, 우리 동네 사회적 신뢰 수준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사실 한 번쯤 고민해 보면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가지고서 나중에 비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리가 나올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전과 행복인데요. 뭐 당연하지만 안전과 행복의 중요성은 다시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이 안전이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를 저희 다시금 사실 좀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지요.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사회적 위험, 기술적 위험, 자연적 위험 순으로 지금 체감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는데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고요. 기술적 위험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물 사고, 뭐 붕괴라든지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엘리베이터 사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이제 자연 위험이라고 해서 화재, 홍수, 산사태 같은 순으로 지금 서울 시민 전체가 이렇게 지금 체감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범죄 위험을 가장 두렵게 여기고 있고 자연재해를 가장 두렵지 않다고 여기고 있는 걸로 나왔는데, 제가 도봉구는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니까요. 도봉구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생활안전정보라고 하는 자료를 찾아보니까 도봉구는 교통은 2등급, 화재는 3등급, 범죄는 1등급, 생활안전은 2등급, 자살은 3등급, 감염병은 5등급이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1등급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은 범죄는 아주, 그러니까 치안은 아주 좋은 곳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등급이 전체 총 5등급까지 있으니까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서울 평균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범죄를 제외한 모든 안전지수가 낮게 나타났고, 특히 감염병 안전지수가 좀 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약간 범죄나 교통 같은 경우, 뭐 생활안전 이런 영역들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화재, 자살, 감염병 같은 것들이 좀 우리 동네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대한민국 사회안전지수라는 게 역시 발표가 됐는데,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평균 56.73점으로 전국의 155개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33등입니다. 양호한 편인데요. 서울시 전체 자치구로 보면 25개 자치구 중에서 14위가 나타났고요. 어떤 영역이 괜찮게 나타났나라는 걸 좀 살펴보니까 복지, 교통안전, 정주의학에서는 이런 것들은 좀 높게 나타난 측면이다라고 하는, 뭐 정주의학이라는 건 이제 앞으로 계속 여기 살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런 걸로는 상당히 점수가 높게 나타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환경과 행복입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불어오는 날 서울 시민의 행복도는 떨어집니다. 즉 환경이 되게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이런 미세먼지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영향력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측면들이 있고요. 상대적으로 고령자들은 사실은 미세먼지에 대해서 그래도 크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걸로 나오는데, 반면에 연령이 낮아질수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민감한 그런 부정적인 반응들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미세먼지만 다룬 연구입니다만 이걸 전체로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뭐 이왕이면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소음도 좀 없고요, 녹지도 많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보다 더 행복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일각에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녹색을 많이 볼 수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사실 도봉구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북한산과 도봉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우리는 녹색을 참 자주 볼 수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이 환경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하는 말씀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앞에 있는 내용들을 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 동네 행복 비전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동네에서 누가 행복 취약계층인지, 뭐 우리 동네는 뭐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우리 동네는 10대 청소년입니다. 우리 동네는 완전히 영유아들이 되게 예를 들면 행복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뭐 20대 30대 청년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동네는 중장년인 것 같습니다. 또는 뭐 1인 가구인 것 같습니다. 독거노인일 수도 있고요. 뭐 다양하겠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는 도대체 누가 행복 취약계층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 동네 주민들 간의 관계는 어떻다라고 평가하시는지, 혹시 외롭거나 소외되거나 고립된 주민들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제가 아까 도시계획 영역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동네의 교통은 어떤지, 보행 환경은 어떤지, 뭐 이런 측면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안전이죠. 우리 동네는 안전한가요?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했을 때 또는 또 어떤 점이 좀 불안한지 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환경은 어떤지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동네 행복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시 코로나19가 좀 또 기승인데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